어머니, 정말 어머니신가요?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고 나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아들이 길에서 쓰러진 날. 날 구해준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아들이 30년 만에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경험입니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남편과는 15년 전에 사별했고 혼자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딸 하나가 있어서 가끔 연락하며 지내고 있지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늘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아들 때문입니다. 그 아이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민준이는 백화점에서 제 손을 놓친 후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전국을 다니며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고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개월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가을 날이었습니다. 10월의 첫째 주 화요일, 하늘은 맑았고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슈퍼를 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간단히 기도를 마친 후 저는 슈퍼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계산대 앞에 앉아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정정하시네요. 아이고, 뭐가 정정해요. 나이가 나이인데. 그래도 사장님은 항상 밝으시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동네 주민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니었어요? 아, 맞다. 깜빡했네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조금 있어서 꾸준히 관리해야 했거든요. 그럼 제가 잠깐 가게 좀 봐드릴게요. 다녀오세요. 정말요? 고마워요. 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모자를 쓰고 병원 진료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만 해도 몇 시간 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천천히 걸으며 동네 구경을 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로수들이 아름다웠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서 들려왔습니다. 참 좋은 날이네. 혼잣말을 하며 걷다가 저는 문득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나온 탓이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가까운 벤치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벤치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리더니 저는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는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올리려고 애썼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그림자가 제 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119 불러야 해요. 그 목소리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찬. 저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저는 누군가가 제 손을 꼭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큰 손이었지만 부드러웠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났을 겁니다.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날 업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업고 가는 사람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요. 조금만 버티세요, 할머니. 그 청년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숨이 차서 힘들어하는 것이 목소리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할머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왜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 걸까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응급환자요. 빨리 침대 가져와. 혈압부터 재요. 병원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병원까지 업고 온 것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제가 쓰러진 것을 보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주변에 큰 교통사고가 있어서 구급차가 바로 오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최소 30분은 걸릴 거라는 말에 청년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모시고 가겠습니다. 키 180cm의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이른이 넘은 할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거리는 약 2km. 평소에는 천천히 걸으면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청년은 저를 업고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모셔다 드릴게요. 달리는 내내 청년은 저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줄 알면서도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병원이 저기 보여요. 할머니 들리세요? 할머니 꼭 괜찮아지실 거예요. 청년의 등에 엎여 있던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 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응급환자요.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안으로 모시죠. 저는 들것에 옮겨졌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청년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가 저를 다시 이승으로 불러들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병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혜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어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오셔서. 지나가던 분? 네, 젊은 남자분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제야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졌던 것,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따뜻한 손을 느꼈던 것.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니? 복도에 계세요. 어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 고마운 분이구나. 저는 그 청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혜진아, 그분 좀 불러줄래? 네,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딸이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곧 한 청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청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설마. 청년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청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목걸이. 은빛이 바랜 체인에 매달린 작은 펜던트. 그것은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청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아들의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제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가 민준이에게 걸어주었던 목걸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아, 이거요? 청년이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다니던 거예요. 제 어머니가, 아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제 목에 걸려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사실 입양아예요. 청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6살 때 고아원에 있었고 지금의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셨어요. 그때 제 목에 이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간직하고 있어요. 제 유일한 친어머니의 흔적이니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세요, 할머니? 제가 뭔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청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란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틀림없었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요. 혹시 그 목걸이 뒷면에 글씨가 있니? 제 질문에 청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청년이 목걸이를 풀어서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민준아 사랑한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민준. 성은 입양하신 부모님 성을 따라서 바뀌었지만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이 목걸이의 글씨를 보고 제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어주셨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 저를 어떻게? 민준아. 정말 내가 맞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년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이 목걸이는 내가 30년 전에 내 아들에게 걸어준 거란다. 백화점에서 길을 잃기 전날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설마, 그래, 민준아, 넌 내 아들이야. 30년 전의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1994년 10월 15일. 민준이의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백화점 가는 거 맞죠? 그럼 우리 민준이 생일인데. 가서 선물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자. 와, 엄마 최고.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순하고 밝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였지요. 그날 저희는 명동의 큰 백화점에 갔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사주고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엄마 저 목걸이 예뻐요. 장난감 코너를 지나다가 민준이가 액세서리 가게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저거요? 그건 여자들이 하는 거야. 아니요, 저 은색 거요. 멋있어요. 민준이가 가리킨 것은 심플한 은목걸이였습니다. 아이가 하기에는 조금 무겁고 컸지만 민준이는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사줄게. 대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네, 약속해요. 저는 그 목걸이를 사서 민준이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보석 가게에서 펜던트 뒷면에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민준아 사랑한다. 우와 엄마. 제 이름이에요. 그래 이제 이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민준이만의 목걸이야. 엄마가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말라고 새긴 거야. 저도 엄마 사랑해요. 그날이 제 인생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희는 지하 식품 코너에 들렀습니다. 남편에게 줄 과일을 사려고요. 민준아 엄마 손 꼭 잡고 있어야 해. 사람이 많으니까. 네 엄마. 하지만 제가 과일을 고르는 사이 단 몇 초 사이에 민준이의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민준아? 돌아보았을 때 민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을 살폈지만 민준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민준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 아동 찾기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니고 길거리에서 민준이를 닮은 아이만 보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잃은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백화점에 가자고 한 것도 저였고 민준이의 손을 놓친 것도 저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원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딸 혜진이는 당시 3살이었습니다. 어린 딸을 돌보면서도 저는 매일 민준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혜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오빠를 찾는 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포기합시다. 혜진이라도 제대로 키웁시다. 3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포기하라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아마 그 말 마세요. 우리 민준이는 살아있어요.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저는 계속 찾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민준이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집에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나는요? 나는 없는 거예요?
10살이 된 혜진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오빠 생각만 하잖아요. 나는 엄마한테 없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민준이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저는 살아있는 딸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파탄났고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혜진이를 제대로 돌보기 시작했고 남편과도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남편은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이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내 탓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어요. 당신 혼자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 아직도 민준이를 매일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을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약 민준이를 찾거든. 내가 정말 미안했다고. 매일 찾았다고 전해줘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딸 혜진이는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었고 저는 혼자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민준이를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기도했습니다. 민준아,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기를 바란다. 엄마가 너를 잃어버려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처럼 민준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잃고 나서 저는 여러 방법으로 아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경찰 신고였습니다. 실종 아동센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거리에 붙였습니다. 민준이의 사진과 함께 우리 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은 전단지를 수천 장 인쇄했습니다. 명동 백화점 주변은 물론이고 서울 전역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공원, 학교 앞.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아줌마, 뭐 하세요? 우리 아이를 찾고 있어요. 혹시 이 아이 못 보셨어요? 아, 이런. 안 됐네요. 못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에도 찾아갔습니다. 당시 인기 있던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민준이를 찾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민준이는 6살이고요. 키는 115cm 정도 됩니다. 왼쪽 눈썹 위에 작은 점이 있고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꼭 찾을게. 어디 있든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방송이 나간 후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고 제보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부산에서 민준이를 닮은 아이를 봤다는 제보, 대구의 고아원에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가 있다는 제보, 인천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제보. 하지만 모두 민준이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아이네요. 괜찮아요.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하고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절망에 빠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씩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세요. 혜진이라도 제대로 돌보세요. 5년이나 지났는데. 아마 이제. 사람들은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민준이가 이미 세상에 없을 거라고, 나쁜 사람에게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요. 아니에요. 우리 민준이는 살아있어요. 저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말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살아있다고요.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또 한 번 큰 노력을 했습니다. DNA 등록을 한 것입니다. 혹시 민준이가 어디선가 발견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제 DNA를 경찰청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습니다. 이걸 해두시면 나중에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 DNA 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꼭 해주세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났을 때 민준이는 21살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을 나이였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 되었을까요? 대학에 다니고 있을까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상상만 할 뿐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민준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단지는 비에 젖고 해에 발에서 다 떨어져 나갔고 방송도 재방송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민준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경찰서에서 온 전화가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3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길었습니다. 젊은 엄마였던 저는 이제 70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검은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곧게 서 있던 허리는 조금 구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실에서 목걸이를 본 순간부터 저와 민준이는 서로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천천히 해도 돼. 엄마가 여기 있어. 제가 말하자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어머니신가요? 그래. 내 엄마란다, 민준아. 딸 혜진이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인 거예요? 민준이는 혜진이를 보았습니다. 혜진이. 맞니? 네, 오빠. 30년 만이에요. 남매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어디 있었어? 민준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응? 6살 때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가끔 꿈을 꾸긴 하는데. 백화점에서 손을 잡고 계시던 분. 아마 어머니셨겠죠. 그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서울의 한 고아원이었는데 거기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선생님들은 착하셨지만 저는 항상 외로웠어요. 왜 저는 부모님이 없는지, 왜 혼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준아, 10살 때 지금의 부모님,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셨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어요. 민준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알고 싶었어요.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신지, 왜 저를 버렸는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버린 게 아니야, 민준아. 엄마가 실수로 놓쳤어. 단 몇 초 사이에. 엄마는 30년 동안 너를 찾았단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동안이요? 그래.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생각했어. 너를 찾아다녔고 방송에도 나갔고 전국의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단다. 하지만 너를 찾지 못했어. 어머니.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 손을 더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전 백화점에서 놓쳐버린 그 작은 손이 이제는 크고 단단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미안해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왜 저를 버리셨을까? 저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아이였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어. 지금도 그래.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어머니도 저만큼 힘들었다는 걸. 민준아. 그리고 오늘 어머니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운명이에요.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민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길 위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이보다 더 극적인 재회가 또 어디 있을까요? 다음 날 민준이는 양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이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세요. 양어머니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고 양아버지는 인자한 인상의 6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민준이를 찾아주셔서. 아니, 민준이가 어머님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양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30년 동안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민준이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민준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저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양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걱정도 많이 했어요. 언젠가 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민준이가 저희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양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를 키워주신 건 당신들이에요. 민준이에게 사랑을 주신 것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신 것도 당신들이에요. 저는 그저 낳아준 사람일 뿐이에요. 어머니. 민준이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도 제 진짜 엄마예요. 저는 두 분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와 저를 키워주신 엄마. 두 분 다 제게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민준이의 말에 양어머니와 저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았고 성실하고 똑똑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들려드릴게요. 민준이는 자신의 지난 30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시절, 양부모님을 만나 행복해진 순간, 학교에서의 추억, 대학 생활, 그리고 지금의 직장 생활까지. 저는 항상 제 뿌리가 궁금했어요. DNA 검사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부모님이 저를 버린 거라면 그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거든요. 민준아, 엄마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실수로 잃어버린 거야. 네, 이제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게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쓰러지신 걸 봤을 때 왜인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냥 119만 부르고 갔을 텐데 어머니는 왠지 제가 직접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운명이었던 거야. 내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제가 어머니를 알아본 건 아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느낀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간 쌓인 이야기들, 그리운 감정들, 미안함과 고마움들.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양부모님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 꼭 갈게. 그리고 혜진 누나도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지.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준이는 매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우리 민준이가 챙겨주니까 좋네.
제가 그동안 효도 못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죠. 민준이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사다 주었고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양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민준이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민준이 덕분에 저희 삶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함께 명절을 보내고 민준이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민준아, 올해 생일 소원은 뭐니?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요. 이 녀석아, 그건 소원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30년 동안 못 만났는데 이제 만났으니까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딸 혜진이도 오빠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오빠 어렸을 때 기억나요? 오빠가 저 업어주고 같이 놀아주던 거요. 미안해, 혜진아. 기억이 잘 안 나.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추억 만들면 되죠. 남매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혜진이의 아이들, 그러니까 제 손자들도 민준이 삼촌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삼촌. 그래, 우리 조카들. 삼촌이 오늘 뭐 사줄까? 와, 좋아요.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명절에는 모두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저도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저를 낳아주셨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민준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어머니. 그동안 엄마를 원망한 적 있었니?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왜 저를 버리셨을까?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미안해, 민준아.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도 저만큼 힘들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양부모님이 계셨지만 어머니는 혼자서 죄책감과 그리움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민준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민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함께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다시 만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잘 잤니? 네, 어머니. 어머니는요? 엄마도 잘 잤어.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니? 네, 갈게요. 뭐 해드릴까요? 아니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슈퍼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민준이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청소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아드님이 참 효자네요. 단골 손님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게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잘해주니 제가 꿈만 같아요. 아이고, 그 사연 들었어요. 정말 드라마 같아요. 하늘이 도우신 거죠. 동네 사람들 모두 저희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축하해 주었고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여행 갈래요? 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어머니 평생 제주도 가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엄마가 가도 되나? 왜 안 돼요? 가야죠. 제가 다 준비할게요. 민준이는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비행기 표도 끊고 호텔도 예약하고 렌터카까지 준비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너무 비싸지 않니? 괜찮아요.
어머니한테 30년치 효도를 한꺼번에 해야 하니까요.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즐겼습니다. 민준이는 제 사진을 많이 찍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엄마가 찍으면 뭐가 나오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예쁘게 나왔어요. 보세요. 사진 속에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웃는 모습이 환했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서.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줘서.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셔서요.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 약속할게요. 무슨 약속? 앞으로 평생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민준아,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평생 함께 있어야죠. 민준이의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정말 저를 한 번도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매일 전화했고 주말이면 꼭 찾아왔습니다. 혹시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 불편하시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단골 손님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 여기가 편해. 그럼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준이는 약속대로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민준이를 볼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구나.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를 다시 만난 것은 단순히 아들을 되찾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심리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어머니가 30년 동안 겪으신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민준이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상담사 선생님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이를 잃어버린 죄책감에 시달리셨다고요? 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손을 놓쳤어요. 그것이 정말 당신의 잘못일까요? 네? 그게 무슨? 백화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범죄입니다. 선생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로서 30년 동안 고통받은 피해자예요.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그날의 상담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스스로를 학대해 왔습니다. 매일 밤 자책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었지? 네, 어머니. 사실 엄마는 30년 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어. 내가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엄마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건 엄마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랫동안 스스로를 탓했어요. 왜 부모님이 저를 버렸을까? 제가 뭔가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민준아.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그냥 불행한 사고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민준이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는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요. 그래, 민준아. 대신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요. 그래, 그렇게 하자. 민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민준이를 그리워하며 우는 대신 내일 민준이를 만날 생각에 설레며 잠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딸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네, 예전에는 항상 어딘가 슬픈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럴 거야. 엄마가 이제 진짜 행복하니까. 30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를 다시 만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민준이의 직장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준이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수진이는 밝고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민준아, 정말이니? 네, 어머니.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축하해, 민준아. 정말 잘 됐구나.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요. 당연히 축복해줘야지.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엄마 소원이야. 결혼식은 봄에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꽃다발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민준아, 30년 전에 못해드린 효도를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어머니께 제 신부를 소개하고 어머니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고 약속하고 싶어요. 결혼식 날 저는 민준이에게 꽃다발을 전해 주었습니다. 민준아, 행복하렴. 네,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부모님도 함께 자리했고 딸 혜진이네 가족도 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드디어 아드님이 장가가시네요. 하객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준이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정말? 네,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어머니께서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기쁨에 겨워 민준이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라니. 엄마가 정말 할머니가 되는구나. 네, 어머니. 저희 아이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너를 닮아야지. 착하고 건강하게. 10개월 후 민준이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손자 보러 오세요. 병원에 달려가서 처음 본 손자는 정말 예뻤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 작은 입, 감은 눈. 민준아, 이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면 좋겠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기적이라는 뜻으로. 기준이는 어떨까? 기준이. 좋아요, 어머니.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민준이를 다시 만난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손자를 보는 것도 기적이니까. 어머니. 저는 작은 손자를 안아보았습니다. 30년 전에 놓쳤던 민준이의 작은 손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손자 기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었습니다. 기준아, 할머니한테 가볼까? 할매. 기준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기준이 오늘도 예쁘네. 할매도.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전 길을 잃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고 그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까지 보게 되다니.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매일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